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천 회장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천 회장은 1년 365일 풀가동하고 있어요. 떠들어대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치진 않는 것 같아요. 지칠 때가 이제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간 좀 목감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여름에 목감기라고 하니까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코로나도 아니고 목이 약간 칼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뭐 이불 잘 덮고 자야 합니다. 이불을 안 덮고 자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땀을 좀 흘려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 체중을 유지합니다. 체중 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다 배 나와. 남자들 배 불룩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보면은 다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난리인데 뭐 남자는 예전에 마찬가지겠죠. 저는 옛날에 저도 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야. 걷기도 불편하고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한번 살을 빼본 거죠. 근데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독한 마음 안 가지면은 살 절대로 못 뺍니다. 하루도 안 빼지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했어요. 1시간씩. 그렇기 때문에 살을 뺀 겁니다. 저희 채널을 이제 항상 애용해주고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천회장 스타일, 깐돌이 오빠 스타일 알 거예요. 저 오빠 한번 끝까지 하면 끝장낼 뿐이다. 전 그런 마음으로 좀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딱 3개월 과정 해보니까 살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몸무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도 늙었지만은 다시 대학생이 몸무게로 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입지 못하던 청바지들, 뭐 예를 들어 얘를 바지들이 있는데 한 30년 정도 묵혀둔 바지를 지금 다시 입고 있어요. 옷 사입을 시간이 없고 옷 사입을 그 기회도 없는 거야. 기회가 없어요. 하여튼 뭐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독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독해야 돼요. 독해야 산다. 좀 그런가? 내가 우리 여러분들 너무 심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한 마음을 했더니 살을 빠지더라. 특히 나이 먹으면 나이 살 때문에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요. 술 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면 살이 빠집니까? 저녁도 굶을 줄 알아야 하는데 하루에 한 끼 반 먹어도 그걸로써 끝내야지 막 두 끼, 세 끼 막 두 끼까지 괜찮다. 막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은 그것도 쉽지 않더라. 그것도 제가 땀을 안 흘리냐? 육체적인 노동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가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충분히 먹어요. 하지만은 저녁 시간 늦게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부자들의 찐 조언이 있어. 부자들이 조언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들면은 따라 해보고 공감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첫 번째, 후회보다는 실패가 낫답니다. 후회보다는 실패가 낫다. 후회는 계속 가지만은 실패에 대한 상처는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실패로 인한 그 경험으로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패로 인한 경험으로. 그래서 지금 시작한 작은 행동과 도전으로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행동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부자들의 조언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어요. 마인드부터 바꿔라. 마인드부터. 나는 뭐든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작은 것부터 도전하라는 겁니다. 소소한 것부터.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할 시간에 부자들의 한번 조언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소탐대실 하지 말아요. 소탐대실. 대부분 보니까 소탐대실은 작은 돈을 탐하다가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단기간에 작은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되나요? 1만원짜리 제품을 팔았을 때 상대방이 2만원짜리의 값어치를 느낀다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 모든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싶은 일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렇다면 저절로 행동하고 이제 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부자 옆에 있으면은 또 부자들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타고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 타고난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더욱 많이 성공을 한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다 처음이라는 게 있었어. 다 처음이라는 게 존재했고 어리숙한 과거가 존재했죠. 다들 처음에는 어리버리 하지 않습니까? 어리버리. 의심하지 말고 배우세요. 하라는 대로 바로 실행을 해보시고요. 가장 아까운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하여튼 그 부자들의 그 찐조언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좀 클 겁니다. 지금 FED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 이제 인상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했고 결국 그 거인의 발에 이제 짓밟힌 거야. 짓밟혀가지고 이제 후폭풍이 이제 민감한 그런 한 주를 또 보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FED 의장 그 제롬 파월이죠. 그 청문회 출석이나 이제 경제지표 발표 등의 그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검토 대상국 그런 발표 등 그 변동성에 미칠 요인이 아주 산재합니다. 아주 산재. 특히 이제 외국인의 집중 타겟이 된 삼성전자 그 순매도 그 새도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19일 금토학기에 따르니까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좌우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그 파월 의장이 오는 22일, 23일에 이틀에 걸쳐 가지고 미 상하원 청문회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 통화 정책이 주제가 되는데 최근에 그 FOMC에서 단행한 자이언트 스텝과 연말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언급할 내용으로 예상을 해요. 기준금리의 그 인상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좌우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오는 24일에는 MSCI 그 선진국 그 지수의 워치 리스트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은 2009년 그 FTSE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MSCI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이야, 신흥국. 증권가도 그 편입 불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탈락되면 또 하방 압력 요인으로 커질 거예요. 앞서서 지난 9일에 공개된 그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에 따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의 그 불충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공매도의 제한, 국제 기준과 다른 그 배당금 공시 등을 이유로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 이외에도 6월 1, 2에서 20일 그 수출 지표가 나와요. 그리고 유로존과 미국의 5, 6월 구매자 관리 지수 PMI 나오고 미국의 5월 세안합 생산, 미국의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등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수 심리 지표 등 그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그 심리 지수에 높은 관심이 형성될 것 같아요. 지난달 지수는 기록적인 하락을 경험을 했는데 소비 위축 우려까지 형성이 돼 가지고 소비자 심리 위축이 마무리되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금리 상승과 밸류에이션 조정에 따라 가지고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FED의 그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그 경기 둔화 우려나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서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삼성 주가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주 국내 증시의 그 하방을 그 높인 주요 원인이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예요. 외국인들의 매도. 이 매도세가 거칠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9천억 정도를 매물 던진 겁니다. 시가총액 1위 업체 삼성전자가 집중 타깃이 됐고 1조 9천억 중에 9,800억 약 1조가 삼성전자 순매도액이야. 그만큼 삼성만 파는 거예요. 거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중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되는 등 그 최악 상황이 더해지면은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있고 주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의 그 이익 전망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본 때는 인플레이션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계속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일시적으로 또 큰 폭의 주가 하락도 가능하다. 한번 또 휘영청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막
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쭉쭉 빠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반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요동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잘 처신해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